서기 350년 콘스탄스 황제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서방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서방에는 2명의 찬탈자가 나타났습니다. 이제 혼자 남게 된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아들 콘스탄티우스 2세는 어떻게 이들을 물리치고 제국을 통일했을까요? 서기 350년 첫 번째 상대는 베트라니오였습니다. 그는 2만 명의 기병과 막강한 보병을 이끌고 사르디카로 진군했죠. 숫자만 보면 콘스탄티우스가 완전히 불리했습니다. 하지만 콘스탄티우스에게는 병력보다 강력한 무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정통성. 사르디카 평원에서 양군이 마주했을 때 콘스탄티우스는 연설로 승부를 걸었습니다. 나는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적자이며 제국의 정통 후계자다. 그의 연설은 병사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사르디카 전역이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아들에게 장수와 승리를 하는 함성으로 가득 찼죠. 베트라니오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황제의 관을 벗어 콘스탄티우스의 발 아래 놓았습니다. 한 방의 칼싸움도 없이 끝난 완벽한 승리였어요. 하지만 쉽지 않은 상대가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마그넨티우스. 그는 갈리아, 에스파냐, 게르만족까지 거느린 막강한 상대였죠. 351년 여름 내내 두 황제는 치열한 두뇌 게임을 벌였습니다. 콘스탄티우스는 요새를 쌓고 수비에 치중했고 마그넨티우스는 교묘한 기동 작전으로 황제군을 괴롭혔어요. 여름이 끝날 무렵 전쟁의 진전이 없자 콘스탄티우스의 명성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절망한 콘스탄티우스는 자존심을 누르고 강화를 제안했어요. 알프스 이남을 양도하겠다고 말이죠. 하지만 마그넨티우스는 오만하게도 특사를 인질로 잡고 콘스탄티우스에게 퇴위를 요구했습니다. 마그넨티우스가 보낸 특사에게 콘스탄티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짐은 자신의 정당성과 복수의 신의 가호를 신뢰할 뿐이다. 드디어 351년 9월 운명의 무르사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드라바 강변의 넓은 평원에서 로마의 운명을 건 대결이 시작됐죠. 콘스탄티우스는 교회에서 기도하며 장군들에게 지휘를 맡겼어요. 전투는 기습 기병 돌격으로 시작되어 밤까지 치열하게 계속됐습니다. 승부를 가른 것은 콘스탄티우스의 우세한 기병대였습니다. 흉갑 기병이 갈리아군을 무너뜨리고 동방 궁수들이 게르만족을 제압했어요. 마그넨티우스는 황제의 표장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무려 5만 4천 명이 전사한 처참한 승리였지만 콘스탄티우스가 이겼어요. 그 후 2년간 추격전이 계속됐습니다. 마그넨티우스는 갈리아로 도주했지만 도시들이 하나둘 콘스탄티우스 편으로 돌아섰어요. 353년 마그넨티우스가 사기 진작을 위해 군대 앞에 나타났을 때 정군이 외쳤습니다. 콘스탄티우스 황제 만세! 자신을 배신하려는 부하들의 의도를 알아챈 마그넨티우스는 적의 손에 죽기보다 자결을 택했습니다. 이렇게 콘스탄티우스는 3년간의 내전을 끝내고 로마 제국을 통일했습니다. 하지만 승리 후 그가 보인 잔혹한 숙청은 그의 어두운 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콘스탄티우스 2세. 그는 어떤 황제로 기억될까요?